안녕하세요. 최근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뼈 때리는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주식에서 지금 돈 많이 벌고 있지만 결국 그 돈은 부동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한국은 부동산이 최종 안전자산인 나라다. 이러면서 한국의 정부 정책 효과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건데, 자, 주식이 엄청 올랐죠? 이런 자금이, 여기서 돈 번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진단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 겁니다. 자, 이 매체는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자산 흐름을 조명하면서 코스피 상승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AI 투자, 반도체 호황, 증시 강세 이어가고 있지만 그 과실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숫자도 이런 흐름을 뒷받침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에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가운데 주식을 팔아서 활용한 비중이 13.2%였습니다. 이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넘어선 수치라고 합니다. 지난 5년 월 평균과 비교하면 약 3배 수준이고요. 주식시장에서 실현한 차익이 주택 매입 자금으로 유입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런 현상을 두고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는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가계자산 구조를 바꾸겠다, 생산적 투자로 자금을 돌리겠다, 이런 기조를 여러 차례 밝혔고 주식 투자를 장려하고 있죠. 하지만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에 대해서 부동산이 최종 안전자산인 나라다 라고 했어요. 모건 스탠리 분석에서도 한국의 가계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5%인데 주식 비중은 약 9%밖에 안 됩니다. 가계부채는 순가처분 소득 대비 약 175%로 OECD 주요국 가운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런 구조를 두고 한국에서 주식은 수익을 내는 수단일 수는 있지만 자산을 보관하는 최종 그릇은 여전히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과거 수익률 봐도 주식보다 부동산이 더 많이 올랐죠. 지금은 주식 랠리가 굉장히 스카이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 자금이 거기서 벌어서 결국은 더 좋은 집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결국은 집이 더 안전하고 집이 더 많이 오른다는 학습 효과가 누적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한국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다주택자는 거의 마귀? 이런 표현까지 썼죠. 누가? 일부 지역은 거래 규제, 부동산 사고 팔려면 서울 지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여러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의 뿌리 깊은 선호를 바꾸기엔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물 경제가 안 좋을 때는요, 돈을 아무리 풀어도 경제 성장으로 돈이 가기보다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과다한 돈 풀기는 자산 버블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버블로 인해서 자산 격차가 더 커지고요. 사회 갈등은 더 악화됩니다. 돈 이렇게 푼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쓸데없이 개인들한테 10만 원씩 줘주면서 거의 이거 표 풀리지만이에요. 표 받겠다는 표 풀리지만이었습니까? 그리고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안전한 자산으로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삼전 믹스로 돈 번 사람들이 다른 주식 사긴 불안하고, 그렇다고 배당주 사자니 대부분 연단이고, 큰 금액으로 배당 넣으면 종합과세 걱정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은 집이라도 더 좋은 거 사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외신도 이렇게 딱 집어내는 걸 한국 정부가 너무 모른 척하는 거 아닙니까? 파이낸셜 타임즈가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이거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안전자산은 뭐니 해도 부동산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고 부실한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부동산으로 갈 자금 주식으로 옮겨와서 부동산 잡겠다던 이 한국 정부 정책을 귀싸대기 때리는 그런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였습니다. 와, 무시무시한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정책실장 뭐라 그랬죠? 닥치고 지어야 된다. 닥치고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두고 닥치고 지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얼마 전 뉴스에서는 건설사들이 지을수록 손해다 라면서 첫삽을 못 두고 있습니다. 한쪽은 닥치고 지으라 라고 하고 다른 쪽은 지으면 손해라고 합니다. 이 모순 사이에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관훈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폐교부지, 공업지구까지 샅샅이 뒤져서 주택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돌리고 있고 필요하면 공개 토론 거쳐서 결정하겠다 이랬는데요. 의도는 나쁜 의도는 아니겠죠. 집을 짓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정부가 설계하면 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의 뿌리 아닌가요? 닥치고 지어야 된다. 이 말 속에는 가정이 하나 깔려 있습니다. 어디에 몇 채를 언제 지을지를 중앙에서 결정할 수 있고 결정해야 된다는 가정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지, 공업지구를 풀지, 폐교부지를 쓸지 이 모든 걸 정부에서 결정한다. 소수가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수백만 명의 분산된 필요와 수요, 이걸 소수가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믿음,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시장이라면 가격이 그 신호를 줍니다. 어디 집값이 오르면 그곳에 수요가 있다는 뜻이죠. 자본은 알아서 그쪽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그 가격 신호를 정부가 분양가 규제 이런 걸로 다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건설사가 지을수록 손해다라고 하면서 공급을 거의 줄이고 있죠. 작년 공급, 신규 공급보다 올해 신규 공급이 훨씬 적고요. 내년엔 더 적습니다. 앞으로 한 3년 동안 점점 준다고 합니다. 자, 가격 신호를 차단해놓고 이제 와서 정부가 닥치고 지으라며 행정명령으로 공급을 짜내려는 거, 이거 과연 될까요? 자, 순서를 볼까요? 돈을 풀어서 자재값과 인건비 밀어올린 거죠. 분양가를 규제해서 파는 가격은 눌렀습니다. 그 결과 공급은 멈춥니다. 지어도 손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직접 짓겠다고 합니다. 자, 개입이 부른 문제를 더 큰 개입으로 덮는 전형적인 악순환 같아요. 하나의 개입은 반드시 그 부작용을 낳고요. 그걸 고치려는 다음 개입을 부릅니다. 세제 부분도 그렇죠. 어느 세율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정부가 계산해서 통제하겠다라는 건데요. 과연 정부가 원하는 대로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진짜 공급 절벽의 원인은 공급할 땅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공급할 유인을 정부가 규제로 죽였기 때문이죠. 마진이 공급의 유인입니다. 마진이 남아야 건설사가 집을 짓죠. 그런데 가격 신호, 또 가격 신호가 자본의 나침판이죠. 그런데 둘 다 정부가 눌러놨습니다. 그러니 그린벨트를 아무리 풀어도 가격 신호가 막혀있는 한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죠. 내 재산의 가치와 운명이 시장의 자생적인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정부의 판단과 부처의 시뮬레이션에 달려있다는 것. 자, 그들이 그린벨트를 풀면 내 동네의 가치가 바뀌고 세율을 조정하면 내 자산이 깎입니다. 그 모든 결정에 우리 표는 없습니다. 아무리 막아도 한국에서 최종 돈의 목적지는 부동산입니다. 한국인에게 부동산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죠. 의식주 중 가장 큰 지출이고요. 가계 자산의 중심입니다. 사회적 안전판입니다. 노후 대비 수달입니다. 계층 이동의 거의 유일한 사다리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자, 수출로 돈을 벌고 기업이익이 늘고 성과급이 풀리고 유동성이 많아지고 처음에는 소비로 보이지만 결국 상당 부분은 집으로 갑니다. 진짜 큰 돈은 결국 아파트 계약금으로 갑니다. 정부가 규제를 하면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회로를 찾습니다. 그래서 정책 위에 대책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정책 아무리 세워도 그 위에 사람들이 대책이 나온다는 거죠. 자, 대출이 막히면 현금 부자가 움직이고요. 다주택이 막히면 똘똘한 한 채로 갑니다. 지방이 약하면 서울로 갑니다. 서울이 막히면 수도권 핵심지로 갑니다. 신축이 부족하면 준신축으로 갑니다. 강남이 너무 비싸면 판교, 분당, 광교, 동탄, 용인, 과천, 마영성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고 속도를 늦추는 것에 가깝습니다. 서울 수도권 핵심 부동산의 상승,
이건 거의 구조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모든 부동산이 오르지는 않죠. 지방 외곽, 수요 없는 구축, 일자리 없는 지역, 공급이 많은 지역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득 일자리, 교통, 학군, 신축 선호, 자산 보존 심리가 겹치는 서울 수도권 핵심지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정부는 반도체 그 호황, 과실이 부동산으로 가는 걸 막겠다. 주식 팔아서 집 못 사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자산 형성 구조, 주거 불안 심리, 서울 수도권 선호, 부동산 중심의 가계 자산 이런 걸 고려하면 돈이 생기면 결국 핵심 부동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도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죠. 그래서 앞으로 핵심 질문은 이거죠. 반도체 호황이 부동산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아닙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냐, 어느 속도로 가냐, 어떤 규제를 뚫고 가냐, 어떤 형태로 흘러가느냐, 이게 진짜 문제죠. 한국에서 큰 돈의 종착지는 서울 수도권 핵심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번 돈 부동산 못 사게 하겠다는 청와대 정책시장의 말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번에 완전 뼈 때리는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 광고를 하고 싶다고 컨택 온 회사들이 한 150개가 넘었습니다. 미국 회사들도 많았는데요. 제가 전혀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유일하게 여러분께 광고하고 알려드리고 싶은 제품이 원더 프테로신인데 제가 1년째 매일 먹고 있습니다. 제가 관절이 안 좋아서 5,000보만 걸어도 무릎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이걸 꾸준히 먹고 2만 보를 걸어도 전혀 무릎이 아프지 않아요. 너무 신기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 광고를 합니다. 관절 향상에도 좋고 노화로 인한 인지력 저하를 개선하는데요. 두뇌 건강과 관절을 한꺼번에 케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대 의대 연구진이 만들었고요. 학술지 저널 오브 알츠하이머스 디지즈에도 소개가 됐고 4개 이상 저널에 소개가 됐고 특허도 20개 이상 갖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 제가 이 채널에 유일하게 하나만 광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